우리나라에는 개장 당시 기준 부지 연 면적 99,000제곱미터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대도시의 단일 버스 터미널보다도 더욱 큰 규모이고 각종 문화시설까지 들어서면서 터미널 자체가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한 고속버스 회사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는 곳, 광주종합버스터미널 U 스퀘어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1992년에 정식으로 개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위한 터미널로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남의 각 지역, 전북을 비롯한 단거리 노선이나 충청, 경상, 수도권, 강원 지역까지 여러 노선들이 고루고루 운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시가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과 바로 연결, 인근에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나 기아차 생산 공장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는 도시철도 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없어 시내버스를 통해 화정역이나 농성역까지 따로 이동해야 합니다.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들어서기 전에는 현 광주역 근처에 광주고속이 운영하던 신안동과 중흥동 터미널, 그리고 다른 대인동 터미널 총 3곳이 있었습니다. 광주 직할시는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1976년 당시 대인동 터미널만 해도 버스 약 3,000대가 금남로나 광남로 일대로 운행하며 터미널에 진입하고 중심가는 대혼잡을 이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88년 전남 송정시와 광산군의 광주 편입까지 이루어지면서 면적이 확대되고 인구와 교통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988년 11월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989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서 광천동 터미널 건립이 추진, 터미널 준공과 개장은 199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9만 명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광천동에 터미널을 추진할 당시 금호그룹이 백화점 건립으로 유통업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백화점 건물이 공사에 들어갔지만 몇 년 뒤 신세계가 광주광역시의 백화점을 개점하기 위해 광주고속의 백화점동을 20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에 체결, 1995년 8월 25일에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이 개점했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개장 13년 만인 2005년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시 자가용과 KTX 등 교통수단 다양화로 평균 이용객이 개장 당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 모자랐고 시설도 낙후되어 이용하기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2006년 복합문화공간 U 스퀘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영풍문고를 포함한 점포가 추가되거나 야외 무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옥상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2009년에는 터미널 옆에 문화관도 개장했는데 이 안에는 영화관과 미술관 및 공연홀이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터미널은 못해도 수개월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터미널 건물 앞 광장에 야외 무대와 벤치, 스트리트 농구장 등이 마련돼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1층과 2층에 걸쳐 대합실에 식당가와 여러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2층 대합실 밖으로 나가면 옥상 정원이 있으며 야외 광장에서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존 매표소 자리는 현재 무인 발권기를 여러 대 설치해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 발권기는 이곳뿐만 아니라 승차장 입구 쪽에도 몇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차홈은 1번부터 32번까지 주황 고속과 초록 직행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선지에 따라서 이용해야 하는 승차홈이 다르니 승차권에 표시된 승차홈을 미리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32번 승차홈 좌측에는 하차홈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하차홈 입구 쪽에는 특산품 판매장과 짐 보관 및 배송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도 한 바퀴 버스를 승차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고속 2번홈 쪽에서 출발합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 방문하시면 다수가 금호고속 버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이전에 광주에서 처음에 택시업으로 시작한 광주고속이었고 금호고속이 광주에서 출발해 다른 대도시나 주요 도시, 시골 지역까지 구석구석 방대한 노선망을 운영하며 금호고속의 본사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곧 금호고속의 본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운수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금호고속이 그만큼 노선망이 역사적으로 확대가 많이 됐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금호고속에 소속된 자체 차량 대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아마 10의 7 정도는 금호고속을 이용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1992년에 처음 개장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아주 큰 규모이면서 문화공간까지 겸비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 터미널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습니다. 2004년 금호산업이 터미널 시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설 축소 및 일부 부지 매각이 추진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공익을 저버린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교통 수요 감소와 적자 문제로 백화점이 들어선 부지를 터미널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며 1992년 개장 이후로 실제 터미널 이용 인원은 연 평균 22,000명 정도가 이용해서 수용 인원 규모 95,000명에 비해 모자랐습니다. 유스케어 문화관이 되는 문화센터를 금호 산업이 구상할 당시 극장업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복합영화관, 음악홀, 연극 공연장을 갖추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두고 광주 전남 극장협회는 문화센터 건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스크린 수가 과포화 상태인데 과당 경쟁을 초래해 지역 극장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만간 대형마트까지 입점할 상황에서 극장까지 들어서면 상습 교통정체 구역이 될 것임을 예상했습니다. 문화관은 정상적으로 개장하면서 유스케어 자체가 랜드마크급으로 부상했지만 교통 흐름 상황이 심각해지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광천동 자체가 문화관뿐만 아니라 쇼핑 공간까지 들어서면서 입지 자체가 금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도시철도와 직접적인 연계가 불가능한데요. 2005년 당시 박광태 시장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산구 측에서는 공항과 각종 철도가 몰려있는 곳에 터미널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영했지만 시에서는 2009년까지 논의를 유보하는 행보를 보였고 이전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2015년 보도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2017년까지 환승터미널과 주차장, 문화관광, 업무, 숙박, 작업 유통 등 지원시설을 끼고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는데 코레일과 민간사업 예정자, 광주광역시 간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이 센터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미 운암동과 신용동에 마트를 추진한 적이 있었던 데다 센터를 추진할 당시에도 재래상권 침탈이 우려되었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에서 반발했습니다. 센터 개발 사업은 백지화 형태로 사업자 측에 사업 종료 통보를 하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와도 바로 연계되어야 터미널에서 최종 목적지 간 이동이 더 편리해지는 점이 생기지만 반대로 광천동에서 이전하면 시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에서 모두 KTX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로 광주 송정역으로 고속열차 정차역이 단일화되면서 고속열차 정차역까지의 접근성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니 터미널의 이전으로 이득이 될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 접근성은 광주역이 좋은 편이었는데 호남고속선 1단계 설계부터 광주선을 통한 광주역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보니 시내 접근성이 좋은 광주역에서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광주 송정역 앞에 시외버스 일부가 정차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의 본거지가 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그런데 현재는 금호가 터미널 부지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터미널 부지를 금호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아실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금호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최초 개장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수용 가능 인원 규모에 비해 실이용 인원수가 모자라게 됐고 2000년대에도 이미 적자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로 여러 가게들과 문화공간까지 겸하는 공간으로 변신했지만 그 뒤 금호 자체에 경영부실 논란이 터지면서 금호고속이 사모펀드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인수되는 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급감으로 적자 추가 누적, 그리고 속리산 고속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 매각이 완료됐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그룹 상태가 크게 위험해졌습니다. 보통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매각을 단행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금호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매각도 설득력은 좀 있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는 지난 7월 1일부로 신세계 측으로 정식 양도됐으며 유스케어 문화관은 10수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술관과 공연홀 등 예술인을 위한 공간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부지는 현재 신세계 측이 소유하고 있으나 터미널 운영은 금호고속에게 위탁합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이곳을 재개발할 계획인데 가칭 신세계 아트앤컬처 파크가 추진됩니다. 대형 서점과 옥상 공간, 루프탑 레스토랑, 펫파크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기존 유스케어 문화관은 후에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는 이마트를 허무는 식으로 부지 확장을 하려 했던 것을 계획 수정으로 터미널 부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세계가 고품격, 매머드급의 도시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추진하는 만큼 큰 규모 백화점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는 광주의 터미널 부지 매입으로 터미널 지분을 소유한 곳이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주요 터미널 3곳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지분도 이미 신세계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5곳으로 늘어난 것이고, 혹여나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장기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